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스가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 총기 참사 직후에도 미국인 절반 가까이가 공격용 무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소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지난해 장기 체류를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관련 신청서 관련 규정이 강화돼 앞으로는 위임장 서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한인 남성 중 올해 18살이 되는 2000년생의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오는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의 마저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스가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 연방손해법원에서 어제 진행된 니콜라스 크루스의 공판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플로리다주 아동가족부가 크루스 가족에 대한 의료 방치 혐의를 조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아동복지부는 크루스가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증을 앓고 있었으며 스냅챗에 자신의 팔을 자르는 포스트를 올렸고 나아가서 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동가족부는 6주간의 조사를 마친 후 의료 방치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입양하였던 크루스는 10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 홀 어머니가 키웠지만 어머니마저 지난해 11월 사망하자 제임스와 킴벌리 부부가 크루스를 입양했습니다. 제임스와 킴벌리 부부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루스는 언제나 공손했고 규칙에 잘 순응했었다고 전하며 지금의 크루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ABC와 CBS의 보도에 따르면 크루스는 범행 당시 10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총기 참사 직후에도 미국인 절반 가까이가 공격용 무기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끔찍한 비극에도 공격용 무기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별로 바뀌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플로리다 총기 참사 다음 날인 15일부터 18일까지 성인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에 50%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46%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플로리다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스가 사용한 AR-15 반자동 소총과 같은 개인의 호신 목적을 넘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의 무기를 말합니다. 2년 전인 2016년 6월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찬성이 51%, 반대가 48%로 각각 집계된 바 있습니다. 1994년 6월 여론조사 때 80%가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를 지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후퇴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도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보다 더 효과적인 정신건강검사와 치료를 꼽은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잇따르는 총기 난사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리는 미국인도 많았습니다. 또한 학교 총기 난사의 예방책으로 교사의 총기 휴대가 필요하다는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의 제안에 대해선 42%만이 찬성했습니다. 축소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지난해 장기 체류를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의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과 연수, 취업 등을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79,107명으로 나타나 2016년 77,370명에 비해 1,737명, 2.2%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한 해 장기 체류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들이 전체의 감소세와는 달리 2.2% 늘어나며 2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축소 이민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첫 해임에도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은 증가했으나 사업 방문과 특기자, 예체능 취업이 대폭 증가한 반면 유학과 전문직 취업은 크게 줄어들었고 교환 연수와 주재원은 비슷해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은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된 이후 방문 비자가 무비자로 대거 전환되면서 2009년도 이후 매년 10,000명 안팎씩 감소하거나 보합세를 보여왔다 2016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4,000명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2017년에도 2년 연속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인들이 받은 미국 비자는 유학생 F비자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 비해 감소했고 두 번째는 B1-2 업무 방문 비자로 전년도보다 30%가 급증했습니다. 세 번째 많은 교환 연수 J비자를 받은 한국인들은 전년도와 비슷했으며 네 번째인 주재원 L비자 취득자들은 4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진 H1B를 비롯한 H 취업비자 취득 한국인들은 전년도보다 23%나 감소했습니다. 이민 관련 신청서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앞으로 모든 이민 관련 서류에 지금까지 인정됐던 위임장 서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적용되는 한층 강화된 이민서류 신청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국가 이민 시스템과 수혜자 안전장치 보호를 위해 위임장 서명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들이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반드시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나 다른 법인 등이 서류를 접수할 경우에도 반드시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이민 서류가 규정에 어긋날 경우 서류를 다시 고칠 수 없고 아예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이민국의 신청서 규정 강화로 인해 언어 장벽이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자, 또 의회 사무실이나 이민국 관계자와 연락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가족 구성원, 변호사에 의존하는 이민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이민 관련 단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에서 한국과 중국 커뮤니티가 함께 설날을 축하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전통 공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에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설 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병원 관계자들과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릴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해 이번 무술년을 축하했습니다. The hospital is committed in sharing the culture of their patients and also taking to their cultural needs into consideration. So we're very happy that the hospital is hosting this celebratory events here.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 커뮤니티와 중국 커뮤니티를 위해 전통 무용이 펼쳐졌습니다. 익살스럽게 사자의 움직임을 흉내내며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중국 사자춤과 우아하면서도 조화로운 춤사위를 뽐내는 한국 전통 무용은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은 14개 이상의 임상 부서를 보유한 대형 병원으로 매년 15,0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퀸즈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인 만큼 통역 서비스나 응급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 중 올해 18살이 되는 2000년생들의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오는 3월 31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국적 이탈 신고 대상은 올해 18살이 되는 2000년생으로 오는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 국적법에 따라 1998년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 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때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 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24세에서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 혼인신고와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을 경우 서류 준비가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미필자들 중 재외동포 비자 취득 희망자들도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신고 대상자는 서둘러야 합니다. 앞으로 뉴욕, 뉴저지에서 담배 판매 면허를 취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는 담배 판매 라이센스 발급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되고 뉴저지주에서도 담배 관련 라이센스 비용 인상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한 담배 소매업 관련 규정 개정안에 따라 라이센스 갱신 비용이 과거 $110에서 $200로 인상되며 갱신 만료 시한을 넘긴 업소는 라이센스가 즉시 취소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라이센스 취소를 당한 업소는 해당 지역 내 담배 판매업소 상한 규정에 따라 다른 업소가 라이센스를 자진 반납하거나 취소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새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경우 신규 라이센스 신청이 크게 늘어난 상태여서 일단 라이센스 갱신에 실패하면 담배 판매권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 오는 8월 23일부터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판매하는 업소는 두 가지 라이센스를 모두 소지해야 함에 따라 4월 25일까지는 모든 전자담배 판매업소들도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담배 판매업소 규제 강화 움직임은 뉴욕시뿐 아니라 뉴저지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타 레저에 따르면 발레리 허틀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담배 판매 라이센스 취득 비용 인상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일 뉴욕 뉴저지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72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2월 중 이 같은 온도는 1869년 첫 측정 이후 최고치입니다. 기상청은 21일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낮 최고 기온이 2월 평균 기온을 훨씬 넘어선 화씨 72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이 화씨 64도까지 올랐고 밤 기온은 57도가량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습니다. 한편 내일 화씨 72도까지 상승한 기온은 23일부터 다시 뚝 떨어져 2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낮 최고 기온은 46도에 머물면서 비까지 내려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23일부터는 화씨 40도대 중반을 유지하다 주말인 토요일부터 다시 화씨 50도 중반으로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내 학교에서 사건, 사고가 급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전 문제와 교육 시스템 등의 이유로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내 교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차터스쿨에 다니는 17살 라이트 에스포지토는 자신의 방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The exact same high school experience, except you're just online. Your teachers are, a couple hundred miles away from you rather than, right in front of you. 온라인 차터스쿨은 무상 교육 프로그램 K-12 가운데 하나로 미 전역 50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원하는 시간대에 들을 수 있으며 나아가 진로 분야에 대한 심화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In the new society we live in, that's so much more geared towards technology, remote workers, remote office, that having your kids get that skill at an early age is actually a benefit. It's not a detriment. 이와 더불어 온라인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에겐
더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제가 없는 온라인 교육기관 운영에 따른 회계와 세금, 그리고 수행 능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시가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위한 공공은행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공인된 은행 설립을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930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브에 쓴 LA시 의장은 LA시의 마리화나 은행이 설립될 경우 지역 기업의 자금 문제와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허브에 쓴 LA시 의장이 마리화나 산업을 위한 LA시 공공은행 설립을 제안했지만 마리화나가 마약으로 분류되는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로 자살을 기도하면서 총성이 울려 학교가 봉쇄됐습니다. 경찰은 잭슨 메모리얼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오늘 오전 8시쯤 등교 시간 직전 남자 화장실에서 총기를 발사했으며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유대인 직원이 한인 교장을 상대로 종교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루클린 PS 312 초등학교에서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로 근무하는 아일린 클래스는 이 학교 교장 유성민 씨와 시 교육국, 시정부를 상대로 유 씨가 자신의 종교적 행사일을 전후해 근무 일정을 짜는 등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육국은 니콜라스 라코테 피터스타운 학교에 재학 중이던 다니엘라 제나로 학생이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제나로가 사망 전 독감 기운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12일 독감 사망 어린이가 처음으로 나온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독감 관련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뉴욕의 상장 지수펀드 운용사 글로벌 X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전체 인수 금액은 5억 달러 정도입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미래에셋의 글로벌 ETF 순자산은 300억 달러를 넘어 ETF 부문 세계 18위권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글로벌 X는 2008년 설립된 ETF 전문 운용사로 지난달 말 기준 운용 규모는 102억 달러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오전에 안개가 끼겠고 대체로 맑겠으며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45도, 섭씨 영상 7도. 목요일은 비가 오겠으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